이제 좀 청와대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요. 수석 보좌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보좌관 회의요. 그 내용부터 이 영상부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 F4로 나갔거든요. 저도 문영천 수석이 옆으로 가서 해야 되는데. 왜요? 피해야 돼. 실장님만 제가 그래도 평균을 많이 낮췄다고. 6일부터 노타이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미 지난주부터 노타이 됐습니다. 5월 노타이 공부가 시작했더라고요. 제가 어제 사실 모르고 안 하고. 지금 첫 번째 수석 보좌관 회의입니다. 저로서는 10년 만에 수석 보좌관 회의를 하는 거여서 여러모로 아주 감회가 깊습니다. 우선 이제 수보 회의는 과거에 어떻게 운영해왔다라는 것은 다 잊어버리십시오. 문재인 정부에서는 수보 회의를 문재인 정부답게 새롭게 하는 겁니다.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회의가 아닙니다.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해서도 이견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 지시에 대해서 이견을 제기하는 것은 해도 되느냐가 아니라 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래서 미리 정해진 결론은 없습니다. 미리 정해진 결론은 없고 그 다음에 발언의 군번도 없고 받아쓰기 이제 필요 없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회의에서 강조한 내용이 이 세 가지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없애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영상에서도 이의 제기해도 되느냐? 의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일단 상당히 보기 좋은 그 장면이고 예. 저 내용들이 당연한 거죠. 사실은 결론을 내린 이후에 부작용이 나오는 것보다 결론을 내리기 전에 많은 토의를 거쳐서 그 부작용이 나오는 걸 막아야 정상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려면은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서 물론 이제 대통령이 말하는데 아무렇게나 이견을 제시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러지는 않겠죠. 옳은 것은 예. 아니고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뭔가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려해 봐야 되겠다든지 예. 그런 지시가 이행이 됐을 때는 뭔가 부작용이 우려된다든지 이럴 때 이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서 예. 바로잡아야 될 의무가 보좌관들한테 있는 것이죠. 예. 노타이에 이제 양복도 의자 뒤에 다 걸어놓고 회의를 하는 게 이게 기존에 저희가 봤던 청와대 회의가 맞을까 싶을 정도로 많이 바뀌긴 바뀌었어요. 외형적으로는. 너무 기준하고 자꾸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면 전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말씀하신 김에 들어보니까는 기존에 박근혜 정부가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준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한테. 여러 가지 도움을. 네. 다 거꾸로잖아요. 그죠? 계급장. 또 결론 내놓고. 예. 받아쓰기. 어떤 적자 생존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때는. 어떤 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문제가 됐습니다만 거꾸로 하다 보니까는 드디어 비정상이 정상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 저렇게 하느냐 하면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 수석 보좌관 회의는 대통령의 의중이라든지 이런저런 문제와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을 모아보는 겁니다. 다양한 의견을. 그러니까 결론을 정해놓으면 회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통보만 하면 되잖아요. 통보한 거 다 적으시오. 하면 열심히 적어놓은 다음에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옷도 저렇게 벗고 또 편안하게 얘기하는 모습은 뭐 정말로 비정상의 정상화가 드디어 청와대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예. 정치의 제압을 느끼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 박근혜 정부 박 박사님 얘기하지 말자고 그랬는데 첫 수석 비서관회 그때는 비서관회였습니다. 그때 모습을 한번 저희가 찾아봤는데 영상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새 정부 들어서 첫 수석 비서관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런데 오늘 김장수 안보실장이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정부 조직법이 통과되지 못해서 안보 분야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셔야 할 분이 첫 수석 회의에도 참석을 못한다는 것이 정말 걱정스럽고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정치라는 것이 다 국민을 위한 것인데 이 어려움을 어떻게 넘길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이 미래 창조 과학부도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국회에서 좀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고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글쎄요. 박상봉 박사님은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방식보다는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 어떤 결론을 내느냐? 방식도 중요하죠. 예. 방식도 중요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성과,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이 박 전 대통령 시절에는 회의라고 하기가 좀 어려웠죠. 회의라는 게 모여서 토의하는 게 회의인데 예. 그것보다는 이제 어떤 대통령의 발언을 이 받아 적고 전달하는 자리. 오히려 예. 국민들한테 뭔가 그런 걸 좀 대통령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때 저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하는 그런 자리로 돼버렸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오늘 첫 번째긴 하지만 일단은 뭔가 우리가 현안에 대해서 격의 없이 토론하는 그런 자리로 위상을 가져가는 거 이건 대단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거기에 더해서 청와대는 어차피 보좌 기능, 참모 기능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정책을 실질적으로 집행해 나가는 부분에서 내각의 장관들과 이 대통령과 어떤 모습을 갖춰가느냐. 그러니까 저러한 지금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보이는 모습이 장관들과의 회의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같이 이제 관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예를 들면 어떤 환경 문제나 큰 사회적인 갈등 사안이 있을 때 예. 환경부의 입장이 다르고 뭐 예를 들면 건교부의 입장이 다르고 국토부의 입장이 다르고 이렇게 서로 부처 간 입장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같이 이렇게 모여서 거기서 장관들이 모여서 같이 회의를 하면 어떤 결론이 나왔을 때 예. 그것이 상당히 빠르게 집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도 뭐 어떤 조직에서 얘기를 할 때 어떤 현안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데 같이 거기 참석해서 회의를 했을 경우와 그렇지 않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을 경우는 그 이후의 효과가 굉장히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하는 것처럼 저런 자리를 특히 저는 내각에 있는 장관들과 자주 갖는 모습을 자꾸 미디어에 노출을 해야 되고 그것이 중요하다. 저렇게 이제 청와대 참모들과 회의하는 모습들이 지금은 이제 초창기니까 이해가 되는데 자꾸 저런 모습이 많이 노출이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힘의 중심이 청와대로 갑니다.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역대 정권에서 봤듯이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예. 앞으로는 이 청와대의 모습이 노출되기보다는 내각이 갖춰지면 예. 6월 중순 지나서부터는 주로 장관들과 직접 이렇게 대통령이 이렇게 여러 가지 현안을 예. 논의하고 하는 모습이 좀 많이 노출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현님. 예, 저는 비서관 회의의 시간과 관련해서 굉장히 주목했었는데요. 뭐냐 하면은 이명박 대통령 때는 매주 월요일 오전 8시에 수석 비서관 회의를 했습니다. 예. 아침부터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게 이제 개념이었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매주 하는 게 아니라 2주에 한 번씩 월요일 오전 10시에 했습니다. 예. 그 회의 시간이 오전 8시에서 오전 10시로 좀 뒤로 늦춰졌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월요일과 목요일 정례적으로 하겠다. 예.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부분이 월요일 회의는 오후에 하겠다. 그 이유는 월요일 회의를 오전에 하면 실무진들이 일요일 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이다. 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예. 이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방점을 둔 공약 중에 하나가 쉼표가 있는 삶을 만들겠다. 그랬죠. 그래서 휴가와 이 쉬는 것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약 중에 보면은 앞으로 퇴근 후에는 전화나 SNS로 업무 지시를 하지 못하게 그런 조치도 취하겠다. 그런 내용도 있었나요? 그런 공약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휴가나 쉬는 것을 중요시했으면은 예. 며칠 전에 월요일 날 대놓고 휴가를 썼지 않습니까? 그랬죠.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좌관 회의 시간 잡는 것도 그런 많은 것들이 담겨 있다는 뜻에서 굉장히 주목됐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회의는 오후에 하는 걸로. 예, 맞습니다. 오늘 또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회의하기 전에 원래 그 의전에서 차를 다 준비해서 일일이 이렇게 갖다 주는데 이렇게 직접 타먹는 모습이에요. 예. 사실 이것도 너무나 당연한 모습인데 이제는 이런 게 뭐 보통처럼 느껴지겠죠. 맞습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기업이나 일반 어떤 관공서의 높은 기관장이나 이런 데는 의전팀이 따로 있고 또 뭐 예. 비서실 있고 또 총무비서실 둬가지고 또 뭐 사실은 수행하고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러면서 너무 과도하게 의전을 하면서 사실은 격식을 차리다 보니까 조직 자체가 굉장히 딱딱해지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많았습니다. 예. 뭐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토론을 하겠다라고 뭐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만약 어떻게 보면 그 회의장에서 자연스럽게 토론하고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려고 한다면 수석들과의 그 비서관들이나 뭐 보좌관들과의 어떤 그 대통령과의 관계 자체가 예. 저런 일상에서조차
격의가 없는 사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되지 않고 그냥 뭐 회의에서는 자유롭게 말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 또 일상생활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격식을 차리고 권위 있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회의에서 뭐 자유롭게 그렇죠. 듣겠다라고 하지만 예, 예. 편하게 말이 나오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저런 어떤 일상에서조차 낮은 모습을 보이고 예. 보좌관들이나 본인의 어떤 수석들과의 어떤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예. 회의에서 굉장히 자유롭게 의사소통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정말 회의에서 주제를 정하지 않고 토론을 하겠다라고 하려고 한다면 대통령이 말씀을 조금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의 어떤 수석비서관 회의를 보게 되면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해버립니다. 그럼 모두 발언에 물론 대통령이 뭐 국민들이나 수석비서관이나 뭐 이런들에게 메시지를 던지겠다는 의도는 좋지만 예. 대통령이 모두 발언해서 이 현안에서 이렇게 딱 말을 해버리면 앉아있는 비서관, 수석비서관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말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 발언은 사실은 줄이고 오히려 수석비서관들이나 이런 분들이 편안하게 토론을 하고 정책에 예. 대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대통령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정리하는 발언을 늘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 리더나 자기 말에 토다하는 거 참는 게 쉽지 않아요. 혹시 궁금해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첨언을 하자면 수석 비서관 회의라는 이름이 왜 수석 보좌관 회의로 이름이 예. 바뀌었느냐. 이 부분에서 보면은 그동안 수석 비서관들이 있었는데 그것 외에 경제보좌관과 과학기술보좌관을 새로 두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예. 아직 임명이 안 돼서 이 두 보좌관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서 자세하게 소개가 안 됐을 뿐인데 예. 보좌관 2명을 신설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을 해서 이름을 좀 바꾼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또 문재인 대통령이요. 이 민정수석, 그러니까 청와대 근무를 했던 경험이 좀 묻어나는 대목인데 박수현 대변인 집이 공주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집이 없으니까 거기 경호실 아파트를 줬어요, 자리를. 그러니까 2003년에 예. 문재인 당시 변호사였죠. 변호사 시절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와서 나를 좀 도와줘라 예. 이렇게 하면서 문재인 당시 변호사가 2가지 조건을 걸고 그걸 수락을 하지 않습니까? 민정수석으로 그친다. 앞으로 정치를 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2가지 조건을 걸고 이제 서울로 올라오거든요. 예. 서울로 올라오는데 그 당시 이제 문재인 변호사, 그러니까 민정수석은 서울로 올라오면 그래도 청와대 민정수석이면 뭔가 이제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뭐 관사 비슷하게 좀 뭐 있겠지. 살 수 있는 집이 예. 좀 있겠지 생각하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잠자는 데에서부터 먹는 거 이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을 그 당시 겪었던 그런 곤혹스러운 경험이 있으니까 이번에 이제 박수현 전 의원이 대변인으로 이제 임명을 하면서 예. 물어봤던 거죠. 그 뭐 박수현 전 의원이야 지난 그 국회의원 시절에 워낙 공주에서부터 바로 대중교통 이용해서 국회로 출퇴근하는 걸로 유명한 의원이었으니까 어떻게 지금도 출퇴근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뭐 이제 물어보니까 마땅히 거처를 지금 못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퇴근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은 뭔가 좀 청와대 주변에 지금 문 대통령은 박수현 대변인한테 모든 회의에 다 배석을 하라라고 지시를 그렇죠. 해놓은 상황 예. 아닙니까? 그러니까 급하게 좀 이제 경호실 통해서 좀 혹시 공간이 여유 있는 공간이 있느냐 이렇게 예. 알아봐서 그 주변에 경호실이 사용하는 어떤 그런 건물 공간을 하나 이제 대변인이 쓸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이제 배려를 한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집이 없으니까 여관하고 지인 집에 묵으면서 청와대에 출퇴근했던 것 같아요. 이제 대경 빌라라고 이제 경호실 쓰는 빌라인가 봐요. 거기를 하나 줬다고 합니다. 박수현 대변인이 예. 그 공주 지역에서 무릎으로 걸어 다닌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예. 그만큼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 다니면서 무릎을 꿇고 인사하고 그런 어떤 겸손한 모습을 보여가지고 예. 그렇게 지역구 활동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요. 그 이제 사실은 저희 이제 MBN에도 굉장히 많이 출연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오전에 9시 방송을 하시고 오후에 한 5시 방송이 있으면 사실상 어디가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예. 거처를 구하는 게 마땅한데 왜 구하지 않느냐라고 한번 제가 여쭤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들고 그다음에 또 서울에서 또 경선 캠프에서 대변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게 중요한데 예. 왜 그거 구하지 않느냐 여쭤보니까 서울에 집이 있으면 지역구에 조금 덜 내려갈까 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왔다 갔다 KTX로 하면서 그만큼 그 지역에 정성을 쏟고 지역 주민들과 이렇게 스킨십 하려는 그런 예. 노력을 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